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어색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4, 4분기가 다 돼버렸네요. 옛날처럼 들뜬 기분의 명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처럼의 긴 연휴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저희도 좀 쉴 예정인데요. 금요일과 월요일 영상은 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항상 미 대선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번엔 북한 문제부터 세계 경제까지 특별히 더 중요해서 관심이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과 미 대선과 관련된 재밌는 자료가 발표됐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올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달을 조금 넘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대선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열린 대선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10월 7일과 10월 15일에 그리고 10월 22일에도 토론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코앞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매주에 걸쳐서 여론조사도 발표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런 TV 토론과 여론조사의 발표 결과에 따라서 두 후보의 관련 정책 수혜주들도 급등락을 보이면서 주가지수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11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 선거가 끝나고 개표 결과도 나오겠지만 공식적으로 내년 1월 6일이 돼야지 미국 상원에서 대선 결과를 공표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의 대선 발표일까지 사이에는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폭이 커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미국 대선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의 주식시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 지수가 커지는 현상을 보여왔는데요. 특히나 미 대선을 목전에 앞둔 그 한 달 사이에는 변동성 지수가 더욱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변동성 지수는 향후의 미래 주가가 얼마나 큰 변동성을 보일지 그 주가의 변동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 그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하는 시장이니까 변동성 지수가 클수록 그만큼의 불확실성도 커지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가 더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지수가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공포지수라고도 부르게 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불안심리의 높고 낮음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다시 자료를 보시면 대선 직전 한 달 사이에 변동성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2년 10월 당시에는 14%가 그리고 2016년에는 25%나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펼쳐질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에 코로나 변수라는 대형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게다가 그동안의 코로나 위기로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까지 공급된 상황이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직 10월이 안 됐으니까 이번 대선 그래프도 끊어져 있는데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전하고 같은 흐름이 나올지 꾸준히 한번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음 자료 역시도 조금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의 자료는 과거 미국 대선 직전 3개월간의 주가 흐름하고 대선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는 과거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에 직전 3개월간의 주가 지수가 하락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정권 교체 흐름이 그만큼 시장에서는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변동성도 키우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정권이 교체될 때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교체되면 그 타이밍에 주가가 실제로 떨어진 과거 기록이 있네요. 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와는 반대로 가치가 상승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기존 정권이 유지되던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주가 지수도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말은 대선 전에 정권이 유지되던 흐름에서는 그만큼의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줄여서 나름대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같은 기간 동안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당시의 클린턴이 재선되는 시기만 제외시키고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됐어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대선 직전 3개월간의 주가가 상승하던 흐름에서는 기존의 정권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고요. 반대로 직전 3개월간의 주가가 하락하던 흐름에서는 미국의 정권도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자료입니다. 클린턴 재선할 때 달러 가치 한번 달랐던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 주가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르고 정권이 유지될 때는 주가는 오르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흐름인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똑같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현재 미국의 대선 흐름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소폭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트럼프가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말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건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도 우편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워낙 땅덩이가 큰 나라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편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2016년도의 대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표의 25.6%가 우편으로 투표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우편 투표율이 많았네요. 네. 그런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도 이 우편 투표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될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접촉을 꺼리다 보니까 우편을 통해서 투표하려는 의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 수의 대략 77%가 그러니까 대략 1억 9천만 명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와, 이게 물론 여기 전부가 투표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면 이번 미대선 우편 투표 비중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됐을 땐 우편 투표율 자체가 전체 투표의 50%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탈세 문제까지 불거진 트럼프가 우편 투표의 부정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선에 실패하게 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에다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을 땐 시장에도 극심한 혼란 상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올 10월에는 정치적인 혼란도 조금씩 가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될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도 무시 못할 부분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자료와 최근의 시장 흐름으로만 봤을 땐 최근의 주가 모양과 달러 흐름 자체가 미국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과거의 패턴만 보고서 이번에도 단순히 반복될 거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재미삼아 참고하기에는 괜찮은 자료라서 오늘 가볍게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이죠. 재미삼아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지 법칙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명절이 예전 같지만은 않은데요. 가능한 활동 반경도 줄이고 서로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게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가까운 사람이라고 전염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옮기기라도 한다면 서로 좀 그러니까 손 씻기랑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건강하고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